Next paper will be Professor Pham, Digital Healthcare Platform. Please. Can you present in English? No. 대신 자료는 Pardon. 했으니까 English. You can stay. 제가 제시하는 문제는 제가 제시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중에서도 한국이 늙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Korean society is getting older입니다. 여기를 위해서 어떤 대안이 있을까 하는데 첫 번째는 늙어가고 있는 한국에 대해서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문제가 무엇이냐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로 좀 들어가 봤습니다. 그 이후에 대책으로서의 어떤 K 디지털 헬스 플랫폼의 어베러빌리티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7가지로 합니다. 첫 번째는 의료는 권력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의 불균형이 있고 비용의 사용에 대해서 국가의 권력이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헬스케어의 어떤 앙트로프러너십도 좋고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많이 진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웃고 들어갔다 다 울고 나오는 영역입니다. 네, 절대로 만만하지 않은 영역이었고 그래서 진입은 쉬운데 수익은 어렵다. 두 번째의 문제는 외국은 한국을 주목합니다. 의료 보험 메디컬 인슈런스 시스템이 very efficient입니다. 굉장히 효율적이에요. 다른 말로 가성비가 높죠. 그래서 한국을 되게 부러워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붕괴가 얼마 안 남았다라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다가 세 번째 문제는 의료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가격대 아주 꼼꼼하고 아주 섬세해요. 세 번째 특성은 그게 궁극적으로 개념 설계 능력이 없어요. 컨셉추얼 어떤 디자인 케이퍼빌리티가 아예 없고요. 사실은 서구가 또는 앞서 같은 선진국이 만든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해서 응용에 능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만든 적 없어요. 제너럴 하스피털 모델은 미국이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 약국의 쉽게 말하면 체인 파머시의 모델도 미국이 만들었어요. 우리는 그걸 따라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의 효율성을 찾고 있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겉과 속이 달라요. 겉으로는 생명을 원한다 그러면서 굉장히 비영리를 추구하는데 의료만큼 지극히 영리 추구적인 산업이 없어요. 눈 가리고 아웅을 합니다. 다음에 여섯 번째가 배 아파야 움직이는 그룹이에요. 의료는. 그러니까 조금 엘리트 의식을 가진 플레이어들이 있습니다. 헬스케어 프로바이더들은 모스트리 엘리트 의식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자극해주면 굉장히 빨리 움직이는데 요 자존심이 상하면 요지분홍인 아주 섹터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자기가 가장 잘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혁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의료인들만큼 셀프 이노베이션을 못하는 그룹도 없다라고 저는 솔직히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타인의 지적에 화를 내요. 수용을 하려는 게 아니라 남을 인정하기보다는 지극히 경쟁을 합니다. 제가 여기 바로 앞에 있는 서울성모병원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 병원간 학회를 열리면 어느 병원에 소속된 교수나 의사나 약사들이 논문을 몇 편, 포스터를 몇 편 내느냐 갖고 경쟁을 벌여요. 퀄리티는 상관없어요. 몇 편을 냈느냐가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자, 이들에게 한국이 늙어가는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제시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문을 가져봤습니다. 한국은 어떤 저런 움직임과 저런 걸로 역동성을 문화적인 걸로는 보여줍니다. 그런데 점점 늙어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아주 심각하죠.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고 저는 우리나라의 메트로폴리탄 에어리어입니다. 인구가 많이 살는 대도시 위주인데 저 대도시 위주로 또 빨리 늙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머지 지역은 제가 흰색으로 표시했는데 저거는 아예 저쪽은 지자체가 소멸될 위협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이 그레이 에어리어가 현재 상황에서의 65 years old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양인데 우리나라 800만 명입니다 지금. 근데 이 베이비 부모들이 매년 80만 명씩 쌓여요. 지금부터 10년 지나면 더블링이 되버립니다. 그러면 한국에 지금 한 개의 전철칸에 54개 좌석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노인석이 2배로 늘어야 된다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10년 만에 노인이 2배가 되어버리는 것을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해서 답이 없죠. 결국은 인구가
에이징이 되고 있다는 건 메디컬 익스펜스가 올라간다는 거고 약을 엄청 드시기 때문에 어드버스 이벤트가 많이 늘어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고령화에 대한 대답은 메디컬 익스펜스를 어떻게 코스트 다운을 시킬 건가가 핵심이 되어 있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헬스케어 인슈어런스 머짓을 갖고서 모래성을 쌓아놓고서 고령화 사회를 기다리고 있다 보니까 노인들의 그거는 그레이스남이라는 말을 쓰죠. 근데 한 방에 문질러버릴 기세로 다가옵니다. 우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프로블렘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갑자기 늘어버린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건가? 두 번째, 생각보다 빨리 오는 이 속도, 고령화의 속도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 그러면서 어떻게 멋지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해서 답을 내야 될 때가 됐습니다. 여기서 답은 세 가지가 이미 나와 있어요. 예방의학, 프리벤티브 메디신, 그다음에 퍼스널라이즈 메디신, 또 홈케어. 저 세 방향으로 지금 갑니다. 저 방향에 저 축이 바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이 나오는 영역들입니다. 모든 건 다 디지털로 수렴이 되고 있죠. 있어 보입니다. 핸드폰에다가 혈압 수치, 당뇨, 혈당 수치, 그다음에 뭐 잠자는 수면 질 이런 것만 데이터가 있으면 뭐가 이루어질 거다라고 기대감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데이터로 와서 지금부터 한 네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데이터 리빙이에요. 모든 게 연결되고 데이터가 돌아가서 결국 닥터나 약사나 기술자의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시스템 구축되었습니다. 이것만 보면은 많은 젊은이들이 헬스케어, 디지털 헬스케어 영역으로 들어오고 싶어요. 그 다음에는 저는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미 인프라가 깔려 있는데요. 저는 AI 스피커라고 봅니다. 두 번째 저는 차이가 없는데요. 세컨드 제너레이션, 퍼스트 제너레이션 모두 다 AI,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스피커입니다. 배우는 게 얼마나 빠르냐면요. 이미 전국에 2,100만의 가구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지금 900만 대의 AI 스피커가 이미 설치되어 있어요. 3분의 1 이상의 집에 AI 스피커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걸 잘 활용을 했더니 얼른 놀라운 일이 생기냐면은 노인들이 혼자 살게 되면은 독거노인들이 언어를 쓰지 않게 되면은 빠르게 치매가 옵니다. 의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이에요. 언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치매가 빨리 온다. 그리고 귀가 빨리 먹어 들어갑니다. 근데 들어와서 AI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해요. 대화를 했더니 가운데 나와 있는 행복감은 올라가고 고독감은 떨어지는 대단한 효과를 이미 얻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죠.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내용에 따라서 AI 스피커와 대화하는 내용을 따라서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도구가 우리 주변에 왔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텔레메디신이에요. 다른 나라에서 다 진행되고 있고 그 옆에는 그냥 메디슨 쿠리어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우리말로 지금 약배송입니다. 텔레메디신과 약배송은 의사 약사가 목숨을 걸고 반대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속으로는 다 준비하고 계세요. 이미. 저 시스템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 다음이 우리나라의 K 스타트업의 에코시스템입니다. 정부 영역, 그 다음에 어떤 엑셀러레이터의 영역, 그 다음에 어떤 그 기술의 개발의 순차에 따라서 수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의 숫자만 구글에 가서 쳐도 한 300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바이오 스타트업으로 들어가면 2,000개가 넘죠. 생태계는 잘 이루어져 우후죽순 올라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디지털 헬스케어 그러니까 바이오 헬스케어랑 디지털 헬스케어를 혼동을 해요. 같은 개념이라고 보고 높이가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전혀 뒷단에 보면 우시게 되죠. 우리나라에서 이미 방향을 잡았어요. 이 앞부분은 복지부입니다. 뒷부분은 산업자원부예요. 이 각각의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겠다라고 이미 방향성이 잡혀 있어요. 그림을 잘못 넣었는데 저 그림은 사실 복지부가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파편화된 조직들을 모아서 디지털화를 이루겠다라고 복지부는 가고 있고 산업자원부는 데이터를 연결시켜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하겠다는 다른 방향으로 갑니다. 결국은 만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두 개의 집단이 경쟁을 하고 있어요. 디지털 산업의 변화에 누가 주도권을 가지냐를 경쟁을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복지부가 조금 화가 났는지 이런 컨셉을 만들어 갖고 제시를 했어요. 복잡한 데이터가 있는데 딱 이겁니다.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연결하면 나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의료적 혜택을 받게 하는 플랫폼을 만들어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마이 헬스웨이 플랫폼이에요. 다른 나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조금 늦어요. 그럼 큰 1개, 2개 영역으로 쪼개져 있는데 퍼스트 스테이지와 세컨드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데이터를 갖고 약국, 의원, 의료보험, 병원 이런 데서 뭐 데이터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죠? 실질적으로는 저기 파란색 영역인데 저기는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퍼스트 스테이지에 해당되는 걸로 헤인케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저는 교수가 아니라 기업가로서 나오게 됐는데요. 플랫폼을 과연 구글이나 쿠팡이나 또 뭐가 있죠? 카카오나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의료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거에 정부와 의사와 약사라는 세력들이 권력 집단들이 그걸 허용을 하지 않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의료에는 플랫폼을 쉽게 적용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플랫폼은 공공 영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게 제가 가진 생각이고요. 이건 다이어베티스 당뇨입니다. 당뇨는 한마디로 관리하는 질환이지 치료하는 질환이 아닙니다. 근데 엄청 어려운데 이게 진료가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당뇨 환자는 저렇게 많은데 그 중에서 진료된, 진단이 된 환자는 저거밖에 안 되고 치료되고 있는 환자, 약을 먹고 있는 환자, 실제로 당뇨가 조절되고 있는 환자는 아주 작은 빨간 공입니다. 그러니까 폭탄들이 다니고 있다. 앞으로 10년 뒤면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은 당뇨 환자입니다.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당뇨 환자의 끝은 어딜까요? 투석입니다. 투석은 삶의 질이 엉망이 됩니다. 해외여행 못 가죠. 이틀에 한 번씩 4시간씩 누워서 투석받아야 돼요. 해외여행도 불가능하고 어쩌면 우리가 아까 보셨던 많은 문화생활을 향유하기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대한민국이 늙고 있는데 이 활력을 되찾는 방법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의 모습은 의사를 3개월에 한 번씩 보러 갔습니다. 당뇨 환자가. 딱 5분간. 그걸로 과연 질병이 매니지 되겠느냐. 저는 거기에 문제의식을 갖고 저와 같이 HCP는 헬스케어 프로바이더입니다. PT는 페이션트고 AI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죠. 그러니까 의료인과 AI가 함께 페이션트를 동시에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디지털의 영역을 엮어 들어갈 때 AI 독주가 아니죠. 그러니까 의료인들은 자기네들이 참여 영역이 있기 때문에 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진 내용들인데요. 첫 번째가 메디케이션, 약물요법을 멘토링 해주고, 두 번째는 엑서사이즈를 관장해주고, 그 다음에 AI에 의해 갖고 데이터를 모으고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는 걸 핸드폰으로 연결되실 때 선행 실험을 해보니까 훨씬 좋아집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문제점을 7가지를 말씀드렸고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대책을 이렇게 봅니다. 헬스케어 플랫폼을 상용화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상용화의 물꼬가 터져야 됩니다. 수십 개, 수백 개의 스타트업들이 만들어졌지만 물꼬가 터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공공성을 내세우지 않으면 절대 1, 2개 기업이 독주하게끔 생태계가 용납을 안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다카나오니 뭐 바로 필이라든지 몇 개 기업체들이 우버처럼 또는 우버도 약 배달을 하거든요. 예, 우버가 약 배달, 우리나라에서는 약 배달이 자꾸 안 된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카나오가 그 일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미국의 아마존 파머스의 어떤 변형 모델입니다. 새롭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이 사기업이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공공의 영역으로 들고 들어와야 되고 꼰대질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의사든 정부든 지금까지는 의료는 공급자의 주관이었습니다. 의사나 정부가 공급을 해주는 개념이었는데 디지털화 시대의 변화는 소비자가 의료의 주체가 됩니다. 자꾸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데이터의 흐름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소비자가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지극히 경영적 영역으로 넘어갔는데 아직도 의료인들은 당신들이 여기에 최전문가라는 생각에서 쉽게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어요. 한국 사회가 늙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헬스케어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보수적입니다. 따라서 절대로 헬스케어나 의료는 생명을 갖고 장난을 치는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러니까 크리에이티브한 영역이 아니에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의료 기술이 하나 개발되면 그것이 실험실에서 종합병원에서 만들어진 천재 의사 교수의 치료법이 일반에게 퍼질 때까지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농담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트렌드가 다른 영역에서 이미 다 끝났는데 여기는 아직도 보급이 안 된. 그다음에 사회적 활력과 생산성이 육체적 나이에 비례하냐를 저는 고민을 합니다. 한국은 늙어가는 건 당연하고요. 다시 태어나는 출산율을 올린다는 건 지금으로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활력과 역동성을 경험한 사람들이 지금 베이비 부머 세대들과 지금 저희들 세대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나이가 들어가는 한국이 과연 다이나미즘이 없어질 거냐? 저는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노년의 역동성과 창조성을 어떻게 유지시킬 수 있을까를 위한 플랫폼. 그거는 기존의 공공 플랫폼 속에서 스타트업들을 인큐베이션하는 모델이 가장 합리적이다. 제가 아까 소개를 하다 앞부분 넘어왔습니다. 제가 약학정보원의 부원장으로 있는데요. 대한민국의 약국이 24,000개예요, 전국에. 이 24,000개의 약국에서 한 해에 5억 건의 처방을 처리하고 약물에 대한 데이터가 수십억 건이 쌓입니다. 근데 그거를 모아놓는 우리나라의 어디 전 세계적으로도 유일한 곳이에요. 데이터 센터죠. 근데 이걸 하나도 써먹지를 못해요. 21년 동안의 데이터 센터에서 어떻게 말하면 수백억 건의 데이터가 쌓였었는데 다 휘발시키고 지적재산권을 한거 만들어 놓은 게 없는 걸 발견했습니다. 어쨌든 조그만 국토에 똘똘하고 굉장히 바글바글 끓는 사람들의 성향이 IT 기술을 중심으로 해서 빨리 변하는 이 속성을 이 의료계 쪽에 그 다음에 그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에 접목시킬 수 있다면 어떤 한류를 이루었던 한국인의 속성이 이 의료 쪽에서도 빠르게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트리거 역할들을 할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은. 그래서 의료의 변화를, 디지털 헬스케어의 변화를 의료인들과 정부 관계자에게 맡겨놓는 게 아니라 저는 그래서 한류학교 처음에 초대를 받았을 때 좀 격겨울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 역동력의 본질을 연구해보는 인문사회학적인 접근 방법과 그 에너지를 규명하는 힘들이 이쪽에도 들어오게 된다면 좀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까 해서 발표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Right. To make this presentation in English, summary, creating summary. Korea is a super aging, huh? Baby boomers, you know the numbers. Baby boomers are retiring sooner or later, and millions of people, and how they keep the retiring baby boomers alive. That's the key to keep Korea's dynamic, you know. So, would you raise hands, baby boomers? These two, we both of us. Korea's future depending on us. Okay?